자, 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이 동영상 보는 그 하람이는 지금 페이지 그 전에 앞에 페이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숙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페이지 44페이지부터 할 건데, 너는 동영상을 잠깐 끊고 어떻게 하냐면 44에서 45까지를 한번 간단히 읽고 수업을 들으라고. 왜냐면 지금 타이밍상 우리 교실에 있는 애들은 야, 그 전에 내가 야 한번 읽어봐라고 오더를 준 상태였는데, 너는 이제 막 동영상 녹화가 들어가니까 지금 잠깐 중지하고, 요거 좀 어려워. 다시 얘기해주면 지금부터 계속 어려워. 왜? 배웠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니들 처음 배우는 얘기만 계속 나와 한동안. 그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쉬워. 그래서 동영상 잠깐 끄고 읽어보고 수업 다시 들어. 자, 나는 지금부터 44페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성이라고 얘기하는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마디로 가장 간단한 예로, 저 지금 태양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에너지를 내면서 만들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 뭐 하는 거냐? 물질이 질량을 가지면 무조건 서로 끌어당겨.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졌어. 중력이 왜 생겼느냐? 이런 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얘는 어디 가서 중력이 왜 생겼나요? 이런 무식한 질문은 우주인이 있어요? 이런 질문하고 레벨이 비슷한 질문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답도 없는 질문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아는 건 중력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량을 가진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 있고 그걸 중력이라고 부른다. 중력이 존재하는구나를 아는 거지. 거기서 왜 똑같아. 빅뱅은 왜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어. 아인슈타인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이 같은 사람, 초딩 때는 있잖아. 우주인이 있어요? 저거 왜 저래요? 저거 저렇게 됐어요?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 달 지나면 고등학생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답도 없는 질문이야. 나도 궁금해. 나 개인적으로도 우주인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나도 궁금은 해. 근데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지. 누구한테 물어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대답이 똑같을 거야. 나도 몰라야. 그 사람이 알겠냐?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빅뱅 이후에 아까 랜덤하게 우주의 입자들이, 원자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모든 입자 중에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우주에는 흩뿌려진 입자들을 보면 수소, 헬륨이 월등히 많아. 여전히 98%라고 그랬잖아. 나머지 애들은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게 우주의 비율적으로 관점으로 쳐다봤을 때는 지구라는 행성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비율인 거지.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지구는 수소, 헬륨보다 다른 애들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특이한 거지.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항성들, 심지어 저 태양도 지금도 수소, 헬륨이 대다수의 원소야. 태양 속으로 들어가면 산소, 금, 은 이런 거 별로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입자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 성운이라고 불러. 운자가 들어가면 뭐야? 구름이지, 구름. 쉽게 말하면 먼지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막 랜덤하게 퍼져 있어. 근데 얘들이 랜덤하게 퍼져 있는데 지들끼리 중력이 있어. 그래서 모이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 기본으로 얼마 정도 걸리냐? 한 몇천만 년. 길게는 한 1억 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야. 우주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한마디로 100년이라, 야, 우리 인간이 살아봐야 정말 100년 산다고 치자. 100년이라는 시간은 이 우주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바라봤을 때 변화 과정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곳만 쳐다봤어. 100년 동안.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네? 이러다 죽어, 우리는. 우주라는 곳이 그런 곳이야. 내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태양만 쳐다봤어. 내가 첫날 쳐다볼 때랑 죽으면서 쳐다볼 때랑 태양이 똑같다고.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우주 먼지들이 슬슬슬 뭉쳐, 다시 얘기하지만 뭉치는데 기본 몇천 년도 아니고 몇천만 년.
그러면 이런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뭉쳐. 그럼 가까워지면 중력은 더 세져요. 그래서 땅땅하게 이제 뭉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들이 뭉치면 온도가 높아져. 여러분들 이번에 2단원 구름 생성 막 이런 거 배웠지?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 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다. 나 2단원 안 배웠다 손들어 학교에서. 아직 다 배웠지? 그래서 우린 단열 팽창이 배웠고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 그럼 거꾸로 뭉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얘네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입자들이 흩뿌려져 있다가 슬슬슬슬 뭉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아져. 근데 조금 높아져서 무슨 100도, 200도 되는 게 아니고 1000도, 만도, 100만도, 1000만도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 대신에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최초 뭉치기 시작해서 그 정도 온도가 될 때까지 아까 말했지만 몇 천만 년, 길게는 1억 년까지 걸린다고. 몰리는데 뭉치는데 1억 년 걸려. 그러니까 우린 죽기 전에 관찰도 못 해보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뭉쳐. 그래서 봐봐. 성운의 형성이 됐어. 성운은 뭐냐면 그냥 아직까지는 제대로 뭉치지 않고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는 상황을 성운이라고 불러. 그러다가 얘네들이 중력 때문에 슬슬 뭉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뭉쳐보 아직 딱딱하게 뭉친 정도는 아니고 이제 슬슬 뭉쳐볼까 하는 게 원시별이야. 원시별, 원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아직 뭔가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원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야, 원시인 하면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 그냥 인류의 조상격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성운은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밀도가 높은 덩어리가 된다. 참고로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기체야, 기체. 얘들아, 지구는 고체지만 태양은 기체 덩어리인 거 알지? 기체야, 기체. 대신에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은 표면보다는 중심이 제일 뜨거워.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 1개가 되는 거야. 아까 수소 원자 1개는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4개면 총 질량 얼마야? 4지. 그럼 헬륨은 1개가 질량 얼마나 그랬어? 이거는 변신한다. 언제? 이렇게 뭉치면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태양은 중심이 온도가 제일 뜨거워. 표면은 6000켈빈인데 중심은 어느 정도냐면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랑 중심 온도랑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야. 돈으로 환산해볼게. 6,000원하고 1,000만원 잽도 안 되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온도가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커트라인 미니멈 온도야. 그래서 실제 지금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지만 중심부 온도는 어느 정도냐면 1500만 켈빈 정도 돼. 지금 현재 태양은 1500만 켈빈. 무슨 말이냐면 야 1000만 켈빈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어.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야. 그럼 1000만 켈빈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태양은 이제부터 에너지 만들기 시작했으니 이거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 아니냐. 그치? 그 태양,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냥 핵폭탄 터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지금 태양 중심부에서는 오늘 이 순간도 하루에 몇만 개씩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생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생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 하는 거냐?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으로 변신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 손실에 의해 에너지가 생긴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냥 너네들은 단순하게 수소가 헬륨으로 변신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다. 니들은 이렇게만 해. 무조건 어렵게 배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지식 수준이 있으니까 니들은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여기 태양이 있다, 얘들아.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성문에서부터 태양이 뭉치지. 그러면 여기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해볼게. 여기서 중력 방향은 어느 쪽이야? 중심 방향이지. 무조건 중력은 무게중심 방향이야. 우리 이렇게 서 있으면 나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 바깥 방향이 의미가 없잖아. 바깥 방향이면 지구가 쪼개져야지. 그래서 이거를 중력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뭉치기만 해. 자, 이제 뭉쳤어. 이제 여기서 빠바밤 터져. 그럼 폭발이 생겼지. 그때 생기는 힘을 압력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폭발에 의한 터지는 압력은 방향이 어느 쪽일까? 중심 쪽이야? 중심 반대 쪽이야? 야, 여기서 뭐가 내 손 안에서 선생님 손 안에서 폭탄 뻥 터져. 그럼 내 손 벌어져 더 오므라들어. 내 손 벌어지지. 물론 그 전에 손이 잘리겠지. 하지만 내 손이 울트라 강철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쨌든 압력 여기서 빵 터지면 손이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냐. 그 터지는 거에 의한 거를 여기서는 압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태양은 초창기에 뭉치는 중력과 압력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꿀렁꿀렁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이거를 우리 이제 과학적 관점으로 하면 힘의 평형이라는 표현을 쓸게. 그래서 지금의 태양은 너 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 쳐다보면 태양이 꿀렁꿀렁하냐 아니면 크기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그럼 지금의 태양은 중력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게 지금의 태양이야. 그래서 태양이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됐냐면은 태양이 최초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가 약 49억 년 정도. 보통 반올림에서 한 50억 년 정도라고 해. 그리고 태양은 앞으로 또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더 유지하느냐? 앞으로 약 50억 년이라 그래. 그럼 태양의 토탈 수명이 얼마야? 100억 년이 되는 거지. 100억 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고.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어. 그럼 태양 속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애가 일단 누구였어? 처음에 태양이 뭉쳤을 때 누구였어? 수소가 제일 많았어. 근데 핵융합 반응을 시작했어 이제. 그럼 시간 지나면 뭐가 뭘로 바뀌어? 뭐가 뭘로 바뀌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지. 그럼 시간 지나면 수소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대신에 누가 늘어나? 헬륨이 늘어나겠지. 이게 어디서 벌어진다고? 태양 중심부에서. 그럼 태양 중심부에 수소가 무슨 명륜진사갈비도 아니고 무한리필일 리가 없잖아. 그럼 언젠간 수소가 고갈되겠지. 그지? 그게 언제까지? 앞으로 50억 년. 이해돼? 자, 그랬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50억 년이 흘렀네? 그럼 중심부엔 누가 남아? 원소의 종류가. 헬륨이 남지. 이때 수소는 100% 사라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거의 모든 수소가 사라진다. 1도 안 남는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거의 웬만한 수소들이 다 헬륨으로 바뀌어 있어. 근데 짜투리 아직 수소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라고. 자, 그럼 이제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럼 폭발이 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그 폭발이 수소 때문에 생긴 폭발이니까. 그럼 안 생겼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사라져? 압력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쪼그라들겠지. 왜? 지금은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의 태양 모습이 유지가 되는데 저 중에 갑자기 압력만 사라져. 만약에 저 중에 중력만 사라지면 어떻게 돼? 팽창하겠지. 근데 중력이 사라지는 경우의 수는 없어. 왜? 중력은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주가 생겨날 때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애야. 그럼 중력은 여전히 존재해. 근데 폭발이 사라지니까 압력이 없어지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또 쪼그라들어. 그치? 근데 문제는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또 올라가. 왜? 무조건 압축하면 온도 올라가. 중심부에 뭐 남았어? 헬륨 남았지? 근데 수소가 헬륨 내듯이 똑같은 원리로 헬륨이 또 뭉치면 우리 주기율표상에 탄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처럼 헬륨보다 또 무거운 원소가 있잖아. 그걸로
똑같은 원리로 또 핵융합 반응을 해. 그래서 헬륨이 탄소로 바뀐다고 해볼게. 그러면 현재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었지? 다시 쪼그라들면서 또 어느 순간 한동안 안 터지다가 다시 뭉치면서 또 터져 이제. 그럼 그 기간에는 뭐가 뭘로 바뀐다고? 헬륨이 탄소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역시 아까랑 똑같은 원리야. 이 헬륨이 무한리필이야 아니야? 그럼 이론적으로 언젠간 헬륨이 다 없어지고 누가 남어? 탄소가 남겠지? 그지? 그럼 또 어떻게 돼? 태양은 또 쪼그라들어. 그지? 근데 이 다음부터는 핵융합이 끝나. 그럼 중심부는 겁나 뜨거워졌지. 근데 표면에서는 아직 핵융합 반응을 안 했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건 중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야. 그럼 표면에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요만했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생긴 거야. 얘들아 여기에 수소 지금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원래 이곳이 수소가 있었는데 모든 곳이 수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얘만 써먹은 거야. 그럼 요런 데는 아직 수소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여전히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수소지. 최초 태양이 만들어질 때 제일 많은 원소가 누구였어? 수소였으니까 여기 수소가 있지. 근데 얘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냐? 요렇게 요 동네 중심 근처 있지? 여기도 뜨거워져. 그래서 요 껍데기에서 완전 껍데기 말고 중심 근처의 껍데기에서 아까처럼 이번엔 남아있던 수소가 또 핵융합 반응이 생겨. 근데 여기는 중심부가 아니니까 중력은 약해. 근데 압력이 세니까 어떻게 되냐? 태양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초거성. 빨간색으로 변심했다고 해서 적색 초거성이라고 불러. 이게 언제냐? 50억 년 뒤에 이제 헬륨까지 고갈이 되잖아. 그럼 태양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어느 정도 크기로 부풀어 오르냐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봤더니 대략 목성 궤도까지 부풀어 오른대 태양이. 그럼 오늘 기준으로 약 50억 년, 한 51억 년쯤 후에는 태양이 부풀어 올라서 앞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다 태양에 맥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50억 년 안에 이사 가야 돼, 지구에서. 걱정되지? 뭐 걱정이야, 씨. 나 100년밖에 못 사는데 무슨 50억 년을 걱정해. 그지? 50억 년 뒤에 인류가 살아남을지 나 모르겠다. 그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지금 당장 2학기 기말고사 걱정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걱정해야 되는데 뭐하면 50억 년이야. 우리랑 아무 상관없지. 그지? 대충 그렇다. 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로 연결되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나오지. 44페이지 제일 밑에. 아우 나 힘들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자 다시 한번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한 번만 읽어봐.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 교재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딱 요만큼까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봐. 지금 설명은 내가 다 했어.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오른쪽 45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가 하이라이트야. 그게 핵심이라고. 자, 거기 다 읽어봤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태양 수준에 되는 크기의 별들이 우주에는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걔네들의 끝이 태양하고 비슷한 경로를 겪는다고. 그러면 중심부에서 마지막까지 만들어진 끝판왕 원소가 누구야 현재? 탄소. 혹은 내가 탄소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탄소, 거랑 비슷한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요 정도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 탄소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고 탄소 혹은 산소급까지는 만들어져. 끝판왕이 탄소만이 아니고 대충 탄소, 산소쯤. 원자번호로 따지면 탄소가 6번이고 질소가 7번이고 산소가 8번이야.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져. 왜냐면 6번, 7번, 8번은 몸무게가 다 그놈이 그놈 비슷할 거 아니냐. 야 181이랑 185랑 사실 별 차이 없지 뭐. 170하고 180은 느낌이 다르지만 너 181이야, 너 182야, 너 183이야. 야, 너 비슷하다고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나중에 껍데기는 퍼져. 왜? 중력이 약해지니까. 중심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세져, 약해져? 약해져.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약해져. 그래서 껍데기는 흩뿌려져. 그럼 얘들은 흩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또 어딘가 가서 또 성운 만들어. 그럼 몇 억 년 뒤에는 걔들 다시 뭉쳐서 또 태양 된단 말이야. 근데 중심이 남았지. 중심이 뭉쳤지. 지금 중심의 주된 원소 누구라고? 탄소 혹은 산소쯤이야. 근데 지금 핵융합 반응 해 안 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가장 단순하게 식어야지. 아직까지는 겁나 뜨겁지. 야, 니네 모닥불 펴놨어. 그래서 모닥불이 딱 이제 불이 꺼졌어. 한동안은 가서 남은 수덩이들 잔불이 있으니까 한동안은 뜨겁지. 모닥불 불이 딱 사라지자마자 바로 차가워지진 않지. 식을 거야. 근데 얘 얼마나 뜨거운 난로냐. 중심온도 1500만 켈빈이었는데 심지어 헬륨으로 변할 때는 태양 중심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 그럼 1억 켈빈짜리가 금방 식어 안 식어? 안 식어. 그래서 얘가 식는데 또 몇십억 년이 걸린대. 그럼 이론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온도가 다시 뜨거워질 수는 없지. 왜?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은 안 할 거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를 점점점 갉아먹겠지 이제. 그럼 식을 일만 남은 거야. 핫팩이 어느 순간에 지금 되게 뜨거워. 그럼 이 순간 이후로 더 뜨거워지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놔두면 식을 일만 남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식어. 그럼 언젠가는 완전 차가워질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몇백억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야. 왜? 과학자들도 예측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언젠가 식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언젠가 완전 차갑게 식겠지. 걔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해서 식은 애 이름이 뭐냐? 백색 외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끝난다. 백석이성이라는 말 안 나오네? 밑줄 쳐.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만 남는다? 로 끝났지? 걔가 백색외성이야. 얘들아, 백색외성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본 거 같지? 그게 얘야. 백색외성은 그러니까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식어갔네. 그래서 식을 만큼 식어서 겁나 차가워지네. 중심부는 탄소, 산소가 위주로 남았어. 그게 백색외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항상 주변에는 블랙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자, 그거 이제 밑에 나와. 여기 블랙홀이지. 여기 블랙홀로 끝나. 자, 여기까지 해서 태양 수준의 애들은 백색외성으로 끝났어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태양이 크기가 큰 별이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 굳이 따지면 항성, 빛을 내는 항성 기준으로 제일 작은 애를 1이라고 하고 제일 큰 애, 겁나 뜨거운 애들을 100이라고 했을 때 태양은 대략 어느 정도면 한 45쯤에 위치해 있어. 따지면 태양은 우주에 있는 항성 중에서 별치고는 평타보다 조금 밑에야. 그러니까 태양은 겁나 뜨거운 수준이 아니야. 겁나 큰 수준도 아니야. 우리한테는 태양이 원탑이지만 우주로 바라봤을 때 태양 정도의 별은 평타 정도라고 보면 돼. 그러면 태양보다 더 큰 애들이 있겠지. 그거 우리 다음 주에 하자. 그게 거기 이제 블랙홀 얘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의 숙제는 또 뭐냐? 45페이지 이제 태양보다 밑에 그림 밑에 보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이런 말 나오지? 여기를 집에서 한 2번만 읽어봐. 그러면 아까랑 거의 반 이상이 리플레이야. 그럼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을 만큼 읽어보시고 46페이지 또 큐 있지? 여기까지는 풀어오자. 응?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앞에 숙제한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설명해주고 진도 또 나가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